여의도 타임즈 시간입니다. 개장 전에 아침에 나온 증권사 리포트 두 종목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두 종목 다 어닝 서프라이즈 깜짝 실적을 낼 수 있을까요? 기대감 서린 모습이 좀 나타나고 있는데 첫 번째는 롯데케미칼 좀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롯데케미칼인데요. 실적에 대한 서프라이즈가 기대가 된다라고 하면서 목표 주가를 올린 흐름이 나타났거든요. 오늘 아침에 나온 증권사 리포트였고 우선 기존 목표 주가는 40만 원이었는데요. 이거를 45만 원으로 상향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타 그 경쟁 업체와 비교를 해봤을 때 현재는 저평가 상황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우선 굉장히 중요하게 보는 부분이 이 부분인데 바로 올해요. 그 순현금 규모 그리고 내년도 굉장히 순현금 규모가 불어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일단 올해 같은 경우에는 말 추정 순현금 8천억 원 있는 상황이고 대산공장, NCC 보험금 수령 이 얘기가 나타나고 있는데 이게 작년 3월에 대산공장에서 NCC 공장에서 화재가 났습니다. 그리고 10개월간 굉장히 부진했고요. 그래도 이제 작년 12월에 재가동이 됐습니다. 이쪽 공장의 주력 제품은 올레핀인데 시황이 점차적으로 회복이 되면서 앞으로 이제 실적이 개선될 것이다라는 가능성 언급되고 있거든요. 위기가 있었지만 이제 극복되는 흐름들로 나타나면서 이쪽도 이제 보험금까지 수령을 하게 되면 내년 순현금이 2조 원을 상회할 전망이라고 합니다. 이런 실탄을 확보했기 때문에 앞으로 뭐 M&A나 그리고 신사업을 하는데 큰 문제 없이 진행이 될 것이다. 오히려 전화 위복의 기회가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회사가 제시한 여러 가지 전략이 있었는데 대표적으로 다운스트림 확장 이거는 이제 원유 정제해서 판매하는 그런 계획인데 그런 부분 이제 확장할 거고 리사이클 제품 관련 M&A 그리고 친환경 배터리 소재 뭐 이런 부분 확장을 하겠다. 신사업을 추진하겠다. 그래서 이 신사업을 추진할 충분한 실탄이 현재 마련되고 있다라는 얘기인데요. 최근 여러 가지 행보를 봐도 뭐 한 130억 원 정도, 억 원 정도 펀드를 조성해서 스타트업을 발굴하겠다라고 했는데 어떤 스타트업이냐고 하면 친환경이나 뭐 바이오 헬스케어 이런 부분을 좀 언급을 했거든요. 그런 신사업에 쓰일 실탄을 장착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재무적으로도 매우 유리한 상황이다라고 했는데 그래서 이익 정상화도 되고 중장기 성장 가능성도 있고 그래서 편안한 투자 대안이 되지 않을까라는 의미에서 목표 주가를 상향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부분 참고해 보시죠. 자, 우선 1분기 실적에 대한 전망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업이익단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분기 5,303억 원 정도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전년 동기 대비해서 흑자 전환할 것으로 예상되고 컨센서스랑 좀 비교를 해보면 시장 전망치와 41%나 좀 올라서 1분기 실적이 나오지 않겠느냐 실적 서프라이즈 기대해 보시면 또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롯데케미칼 올해 이익 정상에 대한 그런 힘을 좀 얻을 수 있을지 궁금한데요. 우선 1분기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5,305억 원 정도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41% 상회할 것으로 보이는데 춘절 이후 본격적인 시황 개선이 나타났기 때문에 전 사업부 실적 개선을 알릴 가능성이 높다라는 판단입니다. 이 부분이 좀 중요할 것 같고요. 자, 그럼 1분기는 5,303억 원인데 2분기는 어떨런지요? 2분기는 조금 더 개선 추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데 6,352억 원 정도로 전 분기 대비해서 20%나 증가, 전년 동기 대비해서 1,831%나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2분기, 1분기도 괜찮을 건데 2분기는 조금 더 눈높이를 높여도 될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요. 이 부분도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목표 주가 상향 알렸죠? 45만 원, 기존 40만 원이었습니다. 그 값어치 잘 나타낼 수 있을지 여러분도 판단해 보시고요. 자, JYP 엔터주 들고 왔는데요. 빠르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4분기는 뭐 컨센서스를 하회해서 좀 아쉽게 나온 흐름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래도 좀 아쉬운 4분기 성적에도 우리가 한 번쯤은 눈여겨봐야 될 부분이 있는데 바로 유튜브 매출이 47억 원으로 102% 증가해서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라는 부분이고요. 일본인 걸그룹 이전 2주에 대한 인기 지금 높잖아요. 그런데 12월 정식 데뷔 앞두고 있음에도 50억 원의 매출을 기여했다라는 놀라운 성적들 앞으로 더 매출을 이끌 만한 성장 동력으로 자리 잡을 것이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부분 중요할 것 같고요.
자, 그럼 유튜브 매출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29년 대비 20년도 최고의 매출을 기록한 것으로 보이고 150억 원 정도 나타났죠. 정확히 147억 원이고요. 앞으로 이런 부분도 실적에 대해서 중요한 또 버팀목이 돼줄 것으로 예상되고 JYP 실적과 매출단도 지금 갈수록 22년도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매출액과 영업이익의 우상향 패턴을 이 증권사에서는 예상을 했습니다. 해외 매출 비중 같은 경우에도 17년도는 36%였는데요. 이게 작년에 50%로 증가를 했습니다. 올해는 더 해외 매출 비중에서 유의미한 실적 개선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여서 조금 더 높은 막대 그래프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자, 실적 추정 상향 그리고 추가 상향 여지가 높다라고 했는데 사실 이제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엔터주, SM을 제외해서 3개 기업이 진입을 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K-팝에 대한 팬덤이 확장되고 있는 상황이고 글로벌 시스템 출에 따라서 해외 매출이 증가하고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매출이 온라인 쪽에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데 여러분 잘 아는 위버스 그리고 비욘드 라이브라고 해서 온라인 콘서트 굉장히 유명하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돈을 벌었고 비용도 통제하고 적자 사업을 과감히 엎었습니다. 빠르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효율화 있었다라는 부분입니다. JYP 내부적으로 들어와 보면 여기에 더해서 상반기 한국 남자, 하반기 중국 남자, 22년 리지 프로젝트 남자 버전, 미국 등 그래서 총 4팀 데뷔를 현재 앞두고 있는 강력한 모멘텀을 갖고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갓세븐의 매출 공백을 메워줄 그런 모멘텀이 상당하다고 보여지는데 중국 음원 재결 이후에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년 내 트와이스의 전성기 매출을 넘어설 것이 확실한 니주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이 부분을 감안할 때 2년 뒤 최소 60% 이상 증익할 700억 원대의 영업이익이 예상된다라는 부분이고요. 이거는 최소 단위라고 합니다. 이런 부분 앞으로 조금 더 확장될 수 있을지 보시고요. 자, 니주의 인기가 가파르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는데 현재 니주고 트와이스 이런 부분에서 구글 트렌드가 좀 비등비등하게 가고 있다고 하니까 얼마나 인기가 많은지 알 수 있는 그런 대목이었습니다. 자, 2016년 CMC 같은 경우에는 중국의 온라인 음악 업계 1위인데요. 연간 한 10억 원의 아쉬운 중국 음원 공급 계약이 이어져 있지만 올해는 판이 좀 바뀔 것이다라고 예상되고 있습니다. 자, 재계약된 중국 음원은 금액이 공시되진 않았지만 최근 경쟁사의 흐름을 감안하고 또 트와이스, 스트레이키즈 그리고 이츠 등의 글로벌 팬덤을 감안할 때 한 100억 원 정도 내외가 좀 예상된다고 합니다. 이런 부분에서 중국 신규 음원 계약만으로도 갓세븐의 그 매출 공백을 메운다고 하니까 굉장히 또 호재죠. 이런 부분도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매수 의견 그리고 목표 주가 48,000원 유지 전략을 제시했으니까 살펴보시고요. 올 한 해 그 깜짝 실적을 낼 수 있을지 JYP 엔터, 롯데케미칼 기대가 좀 필요하다라는 증권사의 의견도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의도 타임즈 시간이었습니다.